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한미금융그룹 한미부동산TV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부동산 세법 강의 시리즈, 이번 편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정말 많이 복잡해져가지고 혼동이 정말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원래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취득세는 정말 간단했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다가 이번에 막 어려워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제대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없는데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알던 개념을 취득세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다 문의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문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선 취득세의 정의인데요. 지방세법 6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 막 모든 것들이 다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상취득, 유상취득 다 모든 것들이 다 취득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취득세를 걷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이 있고 차량도 있고요. 선박, 임목, 광업권 등등, 그리고 또 우리 회원권들도 취득세 납부 대상이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표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풀어봐 볼 건데요. 우선은 가액별로 취득세율이 다르겠구나.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율이 붙네. 여기 보니까 일시적 2주택, 그리고 비조정 3주택, 비종료 4주택 법인 취득세율이 다를 거고 주택 외 취득세율이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라고 정의를 내렸었을 때 금액별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369를 기억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3은 33평형, 6은 6억, 그리고 9억 이렇게 기준점들이 있게 되는데요. 금액은 6억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1%, 6억에서 9억 이하는 원래는 2%였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1차함수로 바뀌었어요. 3분의 2x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고요. 9억을 넘어가게 되는 9억 초과는 3%다. 기준가액이 6억과 9억이네. 근데 3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은 바로 무엇이냐? 33평형, 즉 85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인데요. 그 33평형 기준으로 했었을 때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고 안 붙고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85제곱미터 이하다, 6억 이하다 라고 하게 되면 1.1%인데 만약에 85제곱미터 초과다라고 하면 농특세 0.2%가 붙어서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3%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억 초과다라고 하면 3.3%, 근데 면적도 85제곱미터 초과다라고 하면 3.5%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원래 취득세는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이 2%였는데 왜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좀 생색내기인데 문턱 효과라고 하잖아요. 6억과 9억과 취득세율이 딱 단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세율표를 바꿨는데, 양도세처럼 누진공제를 해주면 되는데 그건 또 싫거든요. 기존에 2%의 취득세를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1%대 취득세율로 가게 되면 지방세가 좀 덜 거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버렸고, 지방세법을 보게 되면 이미 지방세법에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7억을 거래한다 라고 하면 이거 단위는 억이에요. 3분의 2x, 여기서 x가 7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억 이렇게 뺀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취득세율인데,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취득세율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10%가 지방교육세, 내가 만약에 85제곱미터 초과다라면 농특세 0.2%가 또 붙는 게 기본적인 취득세율입니다. 복잡한데요?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독립세대주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독립세대주는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에 충족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원래 지방세는 이 소득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막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 소득 기준을 새롭게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보게 되면 미혼인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부모와 합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세대를 본다라고 하는 조항이 새롭게 생긴 거죠. 만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라고 하면 독립세대주를 인정해준다 라는 조항이 이번에 2020년도 8월 12일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득세법의 독립세대주 기준과 지방세법의 독립세대주 기준은 일치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독립세대주를 알았을까요? 독립세대주 요건이 못 맞췄다라고 하면 세대 원인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라고 했었을 때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6억, 9억 초과 해가지고 우리가 1주택자라고 하면 1.1%부터 3.5%의 일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제 달라진 것이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4, 9.0, 3주택자라고 하면 12.4, 13.4%의 취득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농특세가 0.6, 1.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초과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이렇게 높다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피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막 났었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유예 규정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취득세율로 적용해 주겠다. 2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는 2주택제를 취득할 때는 일반 취득세율이다. 2주택자, 3주택자라고는 했었지만 역시 비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하게 되면 비조정 3주택제를 취득할 때는 2주택자 취득세율, 비조정 4주택제를 취득할 때가 3주택자 취득세율로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참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는데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규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면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어야 되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이 3년이 2년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12.16 대책 이후로 취득한 사람은 1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 그리고 1년 내에 종후주택 전입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16 대책 이후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비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세 만기 시까지 최대 2년 연장해주는 규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나열한 이유는 지방세법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없어요.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A주택이 있었는데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럼 3년 내에 처분하면 돼요. 근데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주택도 조정, B주택도 조정이라고 하면 1년, A주택은 비조정이다, B주택이 조정이다, 그러면 3년입니다. B주택이 비조정인 경우는요, 이 부분은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주택제를 취득할 때가 그게 비조정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 취득세율이다.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취득할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게 핵심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1년 텀이 없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5를 보게 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3년 내에 처분해라. 근데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A주택과 B주택 간의 텀이 1년 이상이다라는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B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처분에 대한 유예 규정을 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차이점이거든요.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만 보게 되면 세입자가 있으면 최대 2년까지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지방세법도 같이 충족하려고 하면 무조건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이는 표죠. 이 표가 그럼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이야기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무엇이냐? 주택수에 산입되는 부동산 주택 유형들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알아야 하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2020년 8월 12일입니다. 취득세 개정이 된 날짜인데요. 또 알아야 되는 숫자는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이 710 대책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두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정의부터 내려드릴게요. 8월 10일 이후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율이 이때부터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수 산입에 대한 내용 한다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취득세 주택수에 안 들어갔었던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피스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얘네들은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는 들어갔었지만 취득세에서는 빠지는 상품들이었는데 이게 8월 10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애들은 다 들어간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710 대책은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전엔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710 대책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710 대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8월 10일 이후로 잔금을 치렀어요. 그래도 이전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다주택자 주택수에 이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이 안 들어간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방세법 13조의 2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칙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부칙 6조를 보시게 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710 대책 전에 매매 계약했는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가 지방세법 13조의 3을 보시게 되면 주택수의 범위가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탁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가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게 되면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새롭게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었지만 그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그리고 2020년 8월 12일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이 표를 딱 확실하게 알아야 다주택자 취득세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언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710 대책 이전이면 일반 취득세율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1에서 3%를 가게 되고 그리고 2020년 8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계약했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돼요. 그러면 7월 10일과 8월 10일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8월 10일 전까지 잔금 치르면 일반 취득세율로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필요한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분양권. 분양권은 좀 세밀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분양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잔금이 2년, 3년 뒤에 치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710 대책 이전에 분양권 계약했다라고 하면 1에서 3%, 그리고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잔금 시점에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라 하더라도 싹 주택 팔아서 잔금 치르면 1주택자 취득세율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요. 2020년도 8월 10일 이후로 분양권 계약한 사람은 계약 시점의 주택수가 기준이다. 이게 정말 큰 논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710 대책 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일반 취득세율이에요. 근데 중간 사이 기간에 했었다라고 하면 잔금 시점에 다주택자라고 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그러니까 내가 A주택, B주택 다 처분했다라고 하면 일반 취득세율로 간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니 왜 8월 10일 이후 분양권 계약은 잔금 시점이었는데 왜 계약 시점에 주택수를 가지고서 말하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약할 때 3주택자였다라고 하면 A주택, B주택 처분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12%의 취득세율,
그리고 내가 85제곱미터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12.4, 13.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4를 보게 되면 주택수 산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1항을 보게 되면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서 세대수를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에 다주택자였냐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수 계산할 때 빠져나가는 기준들이 있다라던데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1을 보게 되면 취득세 중과의 예외 규정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등등등이 있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번 시행령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주택수에 비산입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원래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었죠?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단 정비사업지는 제외예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취득세, 주택수 중과 계산할 때 아예 안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허가 건축물은 애초에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외 취득세율인 4.6%로 간다는 부분들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주택수 취득세 계산할 때도 빠져나간다.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4.4%다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수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 내가 1주택자예요. 근데 오피스텔도 있고 공시가 1억 이하도 있고 분양권도 있어요. 그럴 때 아파트 하나를 새롭게 취득하려고 하면 이 취득세율은 몇 %냐? 일단 아파트는 무조건 1주택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과 분양권이 있는데 얘가 언제 취득했느냐?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했었다라고 하면 취득세 주택수 계산할 때는 빠져나가니까 이 A주택과 B주택 간에 일시적 2주택을 성립한다라고 하면 일반 취득세율로 납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오피스텔과 분양권이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12.4%, 13.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죠? 사실 어렵고 복잡한 거 맞아요. 하지만 이걸 잘 알아야지 취득세 폭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유상 양도에 대한 취득세율들을 쭉 이야기해 드렸어요. 취득세가 이렇게 많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주택수를 줄여야겠구나, 혹은 자녀한테 사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녀가 독립세대주가 되면 깔끔해요. 자녀한테 그냥 주택 사주면 됩니다. 근데 자녀가 독립세대주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독립세대주 요건이 충족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주택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증여 취득세율은 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하면 3.8%, 85제곱미터 초과다라고 하면 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증여도 좀 그만하라고 증여 취득세율도 높였는데요. 다주택자라고 하면 12.4%, 여기서도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13.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아직 1주택자는 괜찮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시가표준의 3억 이하 주택이라고 하면 1주택자 취득세율 우리 3.8%, 4%의 증여 취득세율로 간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증여 취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증여가액이 아니에요. 바로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율이 높긴 하지만 증여 취득세가 높긴 해도 내가 증여하는 주택의 가격이 15억짜리다. 이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이다, 9억이다 라고 하면 9억에 12.4%라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상양도, 무상양도에 대한 취득세를 쭉 정리해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복습한다고 하면 취득세 계산할 때 제외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2020년도 8월 12일 이후로 신규 취득하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참고로 입주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입주권의 정의는 관리처분 인가인데,
지방세법에서는 멸실이 되어야지 입주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나도 아직 주택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율 계산이 다 들어간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멸실된 입주권을 사요. 내가 투자로서 들어가려 했었을 때 주택이 없고 토지만 있으니까 토지분 취득세 4.6%로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소장님 주택이 완공이 다 되게 되면 그때 다주택자 취득세율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었었죠? 2020년도 8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시점에 주택수로 계산한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입주권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알아야지 확실하게 취득세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는 토지분 취득세 4.6%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아파트가 나중에 준공되면 이거 중과세율이냐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입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 자체가 준공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취득한 걸로 보게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준공일이 기준이 아니라 잔금을 완납하면 그때 취득한 걸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차이가 향후 준공했을 때 아파트 취득세에도 갈리게 되는데요. 입주권은 왜 이러냐라고 하면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즉 보존등기 취득세율로 가게 되는데, 보존등기 취득세율은 85제곱미터 이하면 2.96%,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3.16%고요. 이것도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토지분은 이미 납부했잖아요. 건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승계취득이에요. 즉 유상매매 취득세율로 가게 되는데, 분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즉 매매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빵빵 터질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었을 때 입주권을 샀냐 분양권을 샀냐가 취득세율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입주권을 샀다라고 하면 나중에 준공됐었을 때 취득세율은 보존등기 취득세율인 2.96%가, 분양권을 샀다라고 하면 12.4%의 취득세율을 내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게 입주권 분양권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 다 듣고 보면 이 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되는 거죠. 내가 1주택자냐 가액에 따라서 다주택자에 따라서, 그리고 법인이면 무조건 12.4, 13.4%, 주택 외에 따른 취득세율은 4.6%, 주택수 배제 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정말 어려웠죠.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원래 취득세 계산이 정말 쉬웠었는데 710 대책 나오면서 막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잘 따라와 보신다면 취득세 계산 이제 앞으로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미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부동산 세법 강의 시리즈 취득세 편,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증여세 편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